예, 지난 토요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비롯해 5.18 진상규명조사의 출범 지연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토요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인 5.18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많은 여운을 남겼죠.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기념사 내용 중에 특히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기념사 내용 그리고 한국당의 어떤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당 그 기념사 끝난 이후로 반쪽짜리 행사했다고 좀 폄하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문 대통령이 무슨 작심을 하고 발언했다기보다는 내년으로서 40주년을 맞는 5.18 그 추념식에 맞는 메시지를 좀 던진 걸로 좀 이해가 되고요. 지금 40주년, 지금 내년이 40주년인데 역사적으로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모든 게 지금 국민적인 합의로 5.18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40년 가까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망언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왜곡된 말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지도자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5.18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지금 집계된 사망자만 지금 230명 정도거든요. 전체적인 피해자들은 한 3,300명 정도. 5.18을 직접 경험을 했던 주변에서 지켜봤던 그 할 거 없이 국민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깊게 패인 사건이고요. 국민이 된 세금으로 가지고 운영되는 국민의 군대가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고 또 헬기 기총 사격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미군 정보사에 근무했던 분이 5.18 그 발포 명령 직전에 전두환 씨가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사살 명령을 지시했다.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진영에서 계속되는 이런 망언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분명하게 좀 쐐기를 박자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요. 한국당이 너무 그걸 또 과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악수하지 않은 걸 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악수한 거하고 또 대비를 시켜서 의도적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빨리 선행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도 5.18 정신에 동의하고 있다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준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상황은? 저는 5.18 망언이 있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난 데다가 5.18 기념일을, 그러니까 추도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당에서 그 징계를 미루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지금 5.18 관련 이슈로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망언 징계 문제도 그렇고 진상조사위원회 그 위원 선정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그 정쟁이랄까 논란에 끼어든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모양새가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대통령이 저 언급 안 하셔도 대통령께서 5.18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다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5.18 특별법을 애초에 제정을 하고 전노 단죄를 시도한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 전체를 통틀어서 마치 이제 독재 후에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준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자극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5.18 문제로 이 양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거기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김정숙 여사의 악수 패싱 문제, 또 조국 민정수석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나중에 또 괴물 운운하면서 SNS에 글 올린 거, 이런 등등을 볼 때 굳이 청와대까지 이 정쟁이나 논란에 끼어
들었어야 했는가, 그게 과연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한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짚어주셨던 그 김정숙 여사 악수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민경욱 대변인이 가장 먼저 이 논란을 점화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 수위도 그렇고 네. 좀 쭉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좀 의도가 드러나 보이고 바로 옆에 있었던 손학규 대표신가요? 다른 야당 대표하고는 또 악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내놓은 해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궁색해 보였다. 예. 아이 그 악수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시간이. 그다음에 그 바로 한기환 대표 옆에 있는 분하고는 또 악수를 하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패싱한 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봤음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1야당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 당연하고, 그거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좀 궁색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수 얘기는 아까 임 부장님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그 5.18 기념식 참석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가기 전부터 논란이 좀 많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고 도착을 했습니다. 시민들 강력하게 항의했고 분양도 못하고 차량으로 급하게 빠져나오는 장면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죠. 글쎄 의도 또 다녀와서 뭐 남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얻은 거 또 잃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5.18 추념식에 가신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고요. 그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의도적인 행보였을지 그 관계없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국가기념일 행사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 가서 본인이 아마 이제 얻은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5.18 망언을 지금 2월 달에 그게 나왔고, 지금 그 중간에 이제 그 선거가 좀 있었죠. 당대표 선거가.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미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당내에서 또 그 5.18 망언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계속 시간만 지금 보내는 편인데,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감으로써 5.18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떻구나, 또 5.18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심정과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아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본인도 또 그 차기 범야권의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지금 뭐 상정을 하고 좀 뛰고 있기 때문에 대권을 가지려면 적어도 국민 전체의 마음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이런 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권 주자로 생고를 이어간다 볼 때 호남의 민심, 광주의 민심, 5.18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제 흠이 있다면은, 이게 어떤 의도를 만약에 가지고 했다면은 마치 반사이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의도하고 갔다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오판이다. 왜? 핵심 지지층은 표를 좀 모으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긴 호흡에서 볼 때 결국은 한국당이 외연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자기 핵심 지지층도 아니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인데, 중도층에 과연 그런 적절한 메시지를 줬을 것인가 볼 때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좀 손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번 황교안 대표 광주행 득실을 따지는 건 저는 안 맞고요. 제1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저는 책무였다. 만약에 안 갔더라면 안 간 대로 또 비판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징계 안 하고 뭐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한 과목 숙제 안 했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수업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1야당 대표에다 지금 임 부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그 대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갔어야 되는 그 방문을 이번에 했던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그 황교안 대표를 맞아들이는 광주 시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광주 시민들이 알아서 할 몫인데, 그걸 가기 전에 뭐 유력 정치인들이 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슨 일종의 뭐 행동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광주 시민들 대상으로 뭐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서 정말 광주 시민들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절절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앞으로 이제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포지셔닝을 할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광주 방문이 광주 주민들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네. 사실 논란이 됐었던 그 망원 의원들에 네, 대한 징계 마무리 절차 다녀와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징계라는 것도 이미 그 세 분 중에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솜방망미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징계가 끝난 거고요. 그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총회에서의 예. 결론만 남은 건데, 뭐 그렇게 온 국민 대상으로 황 대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조국 수석의 아까 메시지 남긴 네, 네.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예. 민정수석이 관련 행사 아니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같이 참석한 게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그런 분석이 일은 아니죠.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국 수석이 남긴 메시지들이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민정수석이 대통령 행사에 수행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추측들 해보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어제도 그 5.18에서 추념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가 담겠다고 했는데 못 담아서 이게 아쉽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를 하셨는데, 예, 예. 지난해 3월 달에 그 대통령 발의로 그 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국 수석께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헌법을 조목조목 예, 쪼개가지고 맞습니다. 설명을 할 정도로 예. 그 진두지휘를 했던 장본인이고, 근데 그때도 보면은 거기에 주요 담겼던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그 헌법 개정안이 지금 이것 전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바뀐 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수석이 그 일을 후속 작업으로 좀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같이 가시자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안적으로 5.18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되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계속 두 분을 지금 추천을 안 해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한국당은 자기들은 했는데 청와대가 안 해놓고는 탓을 자기들한테 미룬다. 그러지만 실은 보면은 그 자격 요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뭐 5년 이상 재직 한 분, 또 인권단체에서 활동한 5년 이상자, 이런 자격 요건에 두 분은 안 됐거든요. 한 분은 한미연합사 군인 출신이고, 한 분은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데, 그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그걸 자기들이 정당한 인물을 추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5.18 비방, 날조,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법이 제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볼 때 앞으로 후속 작업을 하는데 우리 조국 수석께서 오셔가지고 좀 보고 그런 감을 좀 같이 좀 가져게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을 저는 아마 수행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진 의원님도 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네네네. 또 아니, 저는 조국 수석 거기 동행하고 또 그 글까지 올린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당은 사실은 그 집권당으로서 덕목이랄까, 이거는 인내심과 저는 양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내심을 발휘해서, 사실은 이 청와대나 그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거를 집권 이제 당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그거는 당장은 속이 후련하고 통쾌할 수 있으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면 그 야당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설사 좀 못마땅하더라도
계속 좀 인내하면서 국정 운영에 끌어들이는 그런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고, 양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힘 없는 야당은 양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집권당 쪽에서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밉든 곱든 동반자로 끌고 가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건데, 지금 당장 시원하고 통쾌하다 그래서 말하고 막 행동하고 글 올리고,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게 무슨 국정 운영 성과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뭐 알겠습니다. 시장 참석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페북에다가 꼭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야 되는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어제 5.18 기념식, 토요일 날 5.18 기념식이 있었던 당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노무현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정철 신임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계속해서 이제 정치 복귀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던 것이 네. 뭐 자기가 제 머리는 못 깎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간 발언이에요. 이제까지 정치 복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러 걸음을 나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좀 깎아달라는 이야기 아닐까? 더 좀 밀어달라, 더 좀 강력하게 촉구해달라, 뭐 그런 저는 심중이 굉장히 많이 배어난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무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맥락을 좀 놓고 보면은 그때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가지고 다른 일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하면서 왜 자기 일은 못하느냐. 그 말 끝에 원래 내 머리는 내가 못 깎는 법이다고 한 대꾸를 한 거라서 저는 물론 이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없잖아 있는데 그런 의도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냐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하나 변수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물론 2심, 3심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의 막 투톱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소위 여권 내부의 정치 역학 구도로 보면 그 친문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로 이렇게 그 친노, 친문 이런 분들이 좀 앞장 세우고 싶은 후보가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변화도 좀 감지가 됩니다. 앞으로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 당 안팎에서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데 좀 네. 뭐 무슨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제 저기 양정철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수석 가세 때는 대선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또 이제 바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조국 수석까지 언급할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 보시는지? 뭐 양정철 민주원장이 현 정부에서 갖는 무게감이 좀 있죠. 그분이 또 굉장히 책사라든 지략가로도 알려진 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가장 측근에서 강곡하게 권유를 했고 또 당선까지 이끌어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략 차원에서 그 던진 말이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아마 양정철 원장이라면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라든지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아직은 때가 좀 덜 묻은 뭐 물론 유시민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한번 정치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중의 지지도도 높고요.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좀 아주 뭐 현 정부 개혁을 하는데 가장 앞세워가지고 좀 하고 있단 말이죠. 현 정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투톱을 하면은 어쨌든 흥행이 된단 말이죠. 국민들한테 시선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절대 손해날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여당이면 정책,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더 그 집중력 있게 그 좀 메시지도 그렇고 방점을 거기다 둬야 되는데 아무리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해서 여당이 저렇게 정치, 선거 이런 데 너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못마땅합니다. 예.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에 호프 회동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 뭐 당연히 배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날 만남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라서 굉장히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외야 할 거 없이 지금 그 원내대표 국회 운영을 책임진 이제 대표 선수들이 다 바뀌었죠. 아주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만 제외하고는 뭐 나이도 또 거의 비슷비슷하고 지금 연령층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그 만남을 자주 갖게 되면은 대화를 한단 말이죠.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그러다 보면 어떤 견해라든지 이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간극이 좁아지는데 그동안에 계속 홍영표 원내대표 할 때도 물론 그런 만남이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남보다는 대립, 강대강 대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마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령적으로 좀 더 그분들보다 낫다 보니까 뭐 편하게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형, 누나 하는 것들이 좀 때로는 어떤 균열을 좀 깨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일단 만남으로써 어떤 대화는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한 달 이상 장애 투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부담이 있고 국민들도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민주당 역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재추경하고 경제 추경을 분리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지금 그 이인영 대표가 던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탈로 근력제든가요, 탄력 근로제, 그 단위기간 확대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를 공전할 수는 없다. 이래서 아마 이번 만남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만나긴 만나는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죠. 하지만 지금 뭐 상처받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 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뭐 사과도 그렇고 또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은 첫 상견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뀐 이후로 3당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뭐 속 깊은 얘기가 오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레포 분위기 형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저는 국회 정상화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 후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예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일단 정치 일정이 다 끝나고 내주쯤에 조금 더 속 깊은 원내대표들끼리의 얘기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하고 지금 회담을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좀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5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3%, 근데 한국당 지지율이 31.3%가 나왔거든요.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올랐는데 한국당은 3.2%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격차가 벌어진 부분을 두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뭐 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지지율 격차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조선중앙 기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페이북에다 올렸더라고요. 저는 쭉 읽어봤는데 이제 기본적인 건 이렇죠. 이제 정치인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다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으로 좀 여론조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좀 의견이 있는데 저 기자 할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선거 지금도 평소에 좀 한 주에 매주 한 번씩 돌아가지만 선거 때가 되면 아마 하루에도 몇 군데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받다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응답자들이 응답률이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같은 말을 물어보고 또 자기가 이미 마음에 찍어놓고 있는 정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우리 전라도 흔히 사투리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지율 격차도 오락가락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9일하고 16일째 일주일 차이에 발표된 게 1점 몇 %에서 13%로 벌어지다 보니까 또 그 중간에 이해찬 민주당 그 대표께서 뭐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난 뒤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론조사 신뢰성의 문제로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담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은 성실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ARS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돌아가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수희 의원을 좋아하면은 계속 끝까지 응답을 해가지고 답을 눌러주겠죠. 근데 싫어하면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끊든지 아니면은 엿먹으라고 일부러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인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높게 나오는 측면은 좀 있어요. 한국당이. 그게 ARS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제 이 리얼미터에서 발표하기는 그 여론조사 기간 중에 뭐 5.18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었던 거고 전두환 대통령의 뭐 그 사살 명령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을 좀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 여론조사의 주 단위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님 짧게 좀 듣고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리얼미터 대표께서 그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뭐 법적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해찬 대표가 리얼미터 조사 1.6%포인트 난 리얼미터 조사를 이상한 조사라고 이야기를 한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그 대응 안 하실까 한번 궁금하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오차범위라는 게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 오차범위의 의미가 없어진 채로 결과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 수치를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된 이유까지 붙여가면서 발표를 하는 것 일단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리얼미터식의 ARS 조사에서는 샤이 보수가 좀 많이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갤럽 조사처럼 그 면접원이 직접 전화로 물을 때는 샤이 보수는 좀 반영이 덜 되는 그런 조사의 차이는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론조사 기관부터 오차 범위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좀 부여하면서 예. 거기에 맞는 해석 평가를 좀 하면서 발표를 예. 해달라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독자는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부족했는지를 좀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고 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잘못을 좀 떠나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